협동조합의 날을 맞이해서 준비한 2부 공유회 진행을 맡은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장 조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공유회는 2021년도 저희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춘천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사업, 연구사업, 2건의 연구사업이 있었고요. 춘천 협동조합 운동사 연구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자리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연구사 발표 이후에는 협동조합 과거를 통해 새로움을 발견하다라는 주제로 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눔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 발굴의 키워드는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돌봄, 자원 순환형 마을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소규모 연구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첫 번째 발표는 현재 지역에서 우리마을 봄내동동 사업으로 춘천형 마을 돌봄 교육공동체가 5개 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공동체 안에는 협동조합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마을 돌봄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돌봄 모델 연구 결과를 여성협동조합 이선미 이사장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돌봄 정책도 한번 돌아보고 시민이 바라는 초등 돌봄의 방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춘천형 돌봄 모델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표는 우리 지역사회가 당면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의 참여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마을형 자원순환 플랫폼 모델을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를 제로웨이스트 춘천의 환경활동가 송현섭 님이 발표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두 분의 발표 끝까지 경청 부탁드리고 두 분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천 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 이선미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0분입니다. 10분 동안 5개월간의 연구 용역 내용을 빠르게 제가 서머리해서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연구 주제는 마을 돌봄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돌봄 모델 연구입니다. 되게 긴 제목을 갖고 있죠. 제가 이제 연구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만나고 심층 면접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거버넌스라는 말도 상당히 어려워하셨고요.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인지도 상당히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연구 목적 및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구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2018년부터 진행되었던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과 관련돼서 이 돌봄 정책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고 이 정책을 배경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정부가 2018년 공보육률을 50% 목표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초등 돌봄 교실이나 마을 돌봄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역까지 그 체감이 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춘천에 있는 시민들은 돌봄과 관련된 정책들이 지역에서 구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를 그 뒤에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 정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 돌봄 정책과 관련돼서 수요자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온종일 돌봄 정책 자체가 부처별로 연계가 없이 분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학교 돌봄으로 일컬어지는 초등 돌봄 교실이 있고요. 이건 교육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을 돌봄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 나눔터, 방과후 어린이집 있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표기를 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방과후 어린이집 돌봄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기관들이 지금 돌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마다 중앙 부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봄 관련된 모든 사례들이 공유가 되거나 같이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죠. 부처별 연계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집행하는 데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대상과 관련된 건데요. 대부분 맞벌이나 저소득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부모, 전업주부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지금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사각지대가 지금 양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봄의 공적인 체계들이 지금은 소득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런 한계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민간 거버넌스 관련된 선진 사례들이 있고요. 그 사례를 이 연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2018년부터 진행되었던 온종일 돌봄 체계 관련된 선도 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요. 서울과 경기, 전남, 광양, 충남, 홍성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아마 모든 정부의 정책이 시행이 되면 한 가지 사례나 한 가지 모델로 시행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다양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과 환경에 연계해서 다양하게 구현을 했다는 거죠.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11년부터 시작된 혁신교육지구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라는 말을 쓰지 않고 행복교육지구라고 말을 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행복교육지구 추진 과제 중에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연구 방법 및 절차입니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및 심층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돌봄 수요자 및 돌봄 종사자 총 16명을 심층 면접을 했고요. 총 5회차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춘천면 마을 돌봄 교육 공동체에 참여를 하고 있는 5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5개의 공동체 안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금 다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들 초대해서 돌봄 모델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주요하게 모델링 사업인데요. 춘천형 마을 돌봄 교육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호반 안심마을 공동체의 돌봄 사업을 모델링하였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춘천시의 상황은 어떤가 그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춘천시의 돌봄 현황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틀어서 정책적 용어를 이제 마을 돌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의 마을 돌봄과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마을 돌봄 관련된 용어가 약간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춘천도 보면 전국적인 추세에 맞게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많고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층 면접을 해보니 다함께 돌봄센터를 알고 계신 시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한계가 좀 있고요. 강원도의 다함께 돌봄센터, 범위고미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정원이 100명인데 36%의 충원율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지만 그 수가 현저히 적고요. 그래서 마을 돌봄 같은 경우는 총계가 이제 37개인데 84%의 현원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90개의 개소수를 갖고 있고 현재 1,480명을 지금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교육지원청의 자료에 의하면 춘천시의 초등학생 전체 수는 14,149명이에요. 그중에서 춘천시에 있는 공적 돌봄 체계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2,409명이고요. 약 17%입니다. 근데 이 수가 정확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사실 중복되는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돌봄 관련된 수요들을 제대로 파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로밖에 진단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율을 보면 8.2%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온종일 돌봄 정책이 2018년도에 시작되고 나서 서울 경기 지역으로 초등 돌봄 교실이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정체된 상황이고요. 90배의 개소수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개소수이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돌봄이 사실 전체적으로 공부율이 높아지려면 마을 돌봄과 공적인 초등학교의 돌봄이 다 같이 상승해야겠죠. 두 개가 다 돌봄 관련된 공급을 많이 해줘야 사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막 이제 걸음마를 뗀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춘천형 마을돌봄 교육공동체 봄내동동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 시부에 나왔던 자료를 제가 캡처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연구보고서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의 공동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연간 3,800만 원의 지원금을 갖고 지금 네트워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심층 면접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초등 돌봄은 어떤 방향일까? 먼저 주 양육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 양육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돌봄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직장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소득 구분을 떠나서 1차적으로 돌봄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욕구가 있으셨고요. 자녀의 학년에 따른 다양한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의 돌봄 공간은 아이들을 약간 가둬놓는 형식의 그런 돌봄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학교를 제외한 다른 마을 돌봄과 관련돼서 부모님들이 별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안전한 돌봄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 관련돼 아까 얘기했었죠. 한계점에서 얘기했던 소득 구분이나 이런 맞벌이 그런 제한이 없이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열려져야 된다. 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돌봄 종사자와 관련된 분석입니다. 돌봄 종사자와 관련돼서는 제가 인터뷰를 해본 결과 대부분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돌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4시간, 5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서류 업무까지 이제 병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고요. 그래서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가 낙인 효과 없는 통합적인 돌봄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 얘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센터에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나 학원에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센터를 이용하는 가정들 같은 경우는 저소득 가정이 많고요. 한부모 가정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그렇게 분리되는 것들이 되게 서로 부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시는 종사자분들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소득 구분이나 이런 것들을 비율을 좀 풀어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활동을 하면서 협의 구조 안에서 이런 역량 강화 관련된 모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막 생긴 신생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서로 교류도 없고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지금 돌봄을 수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종사자들끼리 교류를 하거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건데요. 지역마다 돌봄을 수행하려면 학교도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죠. 이런 다양한 돌봄 주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지역은 돌봄 수요가 이 정도 되는데 어느 몇 프로 정도까지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고 아동들과 관련된 사례들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협의체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시급하게 이제 마련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마을 돌봄 교육 공동체 사회적 경제 조직 분석인데요. 이 내용은 봄내동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초대해서 만든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연 3,8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유연하게 지역에 맞게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5개의 공동체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돌봄 의제에 맞는 사업을 할 때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과정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고요. 그리고 학교를 상대해서 돌봄을 수행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 민간에서 시청하고 사업하는 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학교와 같이 하는 거버넌스 사업이 이전에도 별로 선례가 없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온종일 돌봄 정책 선도 사업과 같이 돌봄 선도 사업을 춘천에서 좀 유치를 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그리고 인력을 투여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연간 8천에서 9천만 원의 예산을 갖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마을 돌봄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건데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뭔가 돌봄센터 관련된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관련된 건데요. 호반 안심마을 만들기 모델을 통해서 어떤 가능성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지원해서 저희 사례가 또 방송에 나오거든요. 저녁에 7시에 보시면 저희 사례가 영상으로 나올 겁니다. 저희 공간은 되게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어린이 작업장 공간이 있고 도면과 같이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작업장 공간과 카페 공간 그리고 만화방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작업하는 사진들이고요. 네, 아이들이 만든 그 작품들입니다. 그날 와서 즉흥적으로 내가 뭘 만든지 주변에 애들을 보면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 저 우산도 보이죠? 우산은 아이들이 학교를 등원을 했는데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가야 될 때 안심 우산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이용자 수인데요. 저희가 이제 중복 이용자를 다 제외하고 나온 내용입니다. 호반초등학교의 전교생 수가 289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4월 달에 43.2%, 5월 달, 6월 달 보시면 40%가 넘는 아이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높은 수치죠. 그만큼 아이들이 주도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되게 편하게 생각해요. 우리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호반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단계별 계획을 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동네 정거장 같은 뚜루뚜 공간을 조성을 하고 이 안에서 민관을 이어나가는 다양한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에는 돌봄 네트워크 협의체를 형성을 해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이런 돌봄 주체들이 같이 하는 상시적인 돌봄 협의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뚜루뚜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방과후 협동조합이나 다함께 돌봄센터와 관련된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보고서의 전체 결론인데요. 춘천형 온종일 돌봄 정책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 단계적으로 한번 로드맵을 한번 짜봤습니다. 1단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추진단을 기반으로 춘천시의 돌봄 수요와 공급을 좀 파악을 하고 돌봄 공백을 없애는 초등 방과 후 온종일 돌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자. 2단계가 돌봄과 관련된 조례가 좀 제정이 되어야 실제로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된 부분들이나 민간에서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정을 좀 해보자는 게 있고요. 돌봄 교육 협의회를 구성을 하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동네 동동과 관련돼서 온종일 돌봄 선도 사업으로 좀 예산을 증액해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돌봄 구축을 위한 아동시설 제도 개선과 관련된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 대상자와 일반 대상 비율을 5대5로 조정하고 민간시설에서 요청할 때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승인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시의 유휴 건물 공간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간에 사실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되게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공간 관련돼서는 만족도가 높으신데 거리와 관련돼서 고민이 많이 있으십니다. 또 하나가 우리 동네 마을 창작소 이런 사업들 어린이 작업장과 연계하는 것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거점별로 온종일 돌봄센터를 설립하고 소규모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인큐베이팅 하면서 이제 돌봄 사업을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길도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단계가 민관에 있는 돌봄 종사자 같은 경우는 처우가 열악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 관련돼서 표준 임금제를 좀 적용하면 어떨까 고민들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돌봄 시설에 많이 투여를 해보자. 특히 방학 중에 돌봄 일자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점별로 마을 돌봄 교육 협의회를 좀 조성을 하고 봄내 돌봄 온이라는 페이지를 구축해서 원스톱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시에서 하는 정책들뿐만 아니라 주체들의 역량 강화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주체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까 할 때 교육 공동체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인큐베이팅하는 과정들을 좀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돌봄 컨설팅이나 교육 역량 강화 관련돼서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